네, 이제는 저희 개장 전략 짜볼 순서입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아시아 증시 안에서 그래도 어제 중화권 증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우선 어제 시장 리뷰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오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딴 데 떨어진 것보다 낫긴 했었는데, 오후장에 이제 그게 다 끌어올려주면서 이제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증시 펀더멘탈로 움직일 것이다. 아니면은 체력이 많이 강해졌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이제 뭐 장이 상승한 이유들을 분석해 본다 그러면 이제 회담 이후에 약간은 불안했죠. 왜냐하면 서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발언들이나 부정적인 발언들, 그리고 중국 또한 그랬고요. 근데 실제로 이행되는 모습들이 하나 두 개씩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중국의 이제 이청강 무역 부부장이 미국의 농업 무역 대표단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외교부가 이제 미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호 관계를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겠다든가 그리고 이제 미국산 단일 모드 광섬유에 대한 뭐 반덤핑 관세 조사 이걸 종료한다든가 지금까지 있었던 굉장히 조그만 대립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철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이게 이행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면서 중국 주식을 가장 어떻게 보면 눌러줬던 가장 큰 요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두 개씩 해소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소문성 얘기긴 한데 이제 국가대표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중앙휘진투자공사. 이제 그 ETF 위주로 중국 증시를 받쳐줬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금융주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주가 그 중국 본토주에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금융주를 4조 위안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다시 한번 던지면서 실제로 시장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중국 국가대표팀의 존재 그리고 향후 떨어졌을 때 나는 받치고 있다.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보면은 그 기술 테마에서 전통 산업이나 아니면 섹터 쪽으로 로테이션 가능성 이제 될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관측됐고요. 관광 관련 종목들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얘기긴 한데 중국 정부가 2026년 공휴일을 발표했어요. 공휴일 날짜를. 근데 이제 연초에 있는 가장 긴 그 휴일이 9일 연장, 가장 긴 휴일이 될 거면서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BS에서 발표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중국 쪽에서 내수 관광 쪽의 소비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소비 환경 속에서 성장이 빠른 섹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관광 sek터가 조금 많이 올랐고요. 제가 좀 길게 얘기하는데 항생테크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홍콩 쪽에 한번 짚어드릴게요. 홍콩도 굉장히 하락해서 출발했는데 오후 중반에 굉장히 눈에 띄는 반등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그저 보여줬고요. 이제 최근에 부진했던 종목들, 방어주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들 여기서 저가 매수가 굉장히 뒷받침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남양 자금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102억 홍콩 달러가 들어왔는데 장 후반에 항생테크 저희 ETF를 샀고요. 그다음에 중국 은행주나 통신주 쪽으로 그 매수가 집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시장별로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 사중 전회를 통해서도 신재생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현지에서도 신재생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저희가 어떤 부분 키포인트로 볼 수 있을까요? 현지에 있는 투자은행들, JP모건에서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하나 내보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좀 해줬어요. 이제 성장주를 선호하는 Z세대들, 그러니까 빠르게 가격이 상승해야 될 Z세대 투자자들하고 블루칩, 조금은 안정적으로 움직인 걸 선호하는 X세대 투자자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맞출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아직까지 백주나 아니면 전통적인 소비 섹터 이제 아직 개선 흐름이 뚜렷하진 않죠. 그리고 AI시라든가 로봇, 아까 지금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뭐 로보틱스라든가 양자 기술 같은 경우에 이거는 아직까지 니치 마켓, 굉장히 틈새 실적이라서 실적 증명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데이터에서 굉장히 뚜렷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서 추후 전망이 이뤘을 때 우선
다른 에너지 소스하고 달리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엄청난 그 전기가 소요가 되죠. 거기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 제로,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AI 테마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이 본토 쪽으로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새로운 섹터, 새로운 테마가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JP 모건 아니면 다른 투자은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섹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 섹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뭐 양광전력이나 이런 기업들도 저희 방송에서 자주 뭐 특징주로도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상무님께서 이 시장 동향 정리를 해주실 때 남양자금의 움직임도 또 한번 포착을 좀 해주셨었거든요. 지금 기술주에 대한 이 러브콜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우선 본토 쪽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러브콜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양자금으로 요번에 ETF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저희 항생테크 ETF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항생테크가 떨어질 때마다 본토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자산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우선 항생테크 쪽의 종목이 하락한 이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관련된 섹터들 미국에서 굉장히 불안했죠. 물론 오늘 어제장에 미국이 반등해 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그 AI 버블에 대한 불식이 좀 해소되긴 했는데, 중국 쪽은 제가 봤을 때는 AI 버블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전반적으로 AI 섹터에 대한 버블, 그 론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오전장, 아니면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했죠. 그래서 떨어진 종목들이 이제 화홍 반도체라든가 홍콩에 상장돼 있는, 그리고 AI 쪽에 관련된 센스타임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믹스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나 아니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이제 숏 베팅을 거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똑같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물론 뭐 마케팅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그 주식 대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 대차는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투자은행들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한테 빌려주면서 저희가 수익을 얻는 건데, 그 프로그램 중에 센스타임이 어떻게 보면 홍콩 주식에서 두 번째로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에서 30%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아마 한국 투자자들이 홍콩 주식 공매도 그 어떻게 보면 수치를 되게 못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예탁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해 주는데, 홍콩은 OTC 마켓 장외 거래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차 요율 같은 경우에는 엄청 높게 28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2.8%가 돼요. 이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봤을 때 100 베이시스 포인트가 넘어가면 이 주식을 빌린 이유가 공매도를 하기 위한 이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많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왕 이제 대차 얘기를 해 드리면서 또 하나 공매도가 많이 늘어난 게, 역시나 많이 떨어진 화홍 반도체가 또 많이 늘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차 요율이 거의 30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까지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주시하면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물론 뭐 대차 시장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죠. 예전에 테슬라 진짜 안 좋았을 때 대차가 엄청 많이 심했었거든요. 공매도 세력 싫어하고요. 뭐 일론 머스크도. 그래서 그때 뭐 그 팟캐스트에서 그 대마초 피워가면서 공매도 세력에 대해 얘기했을 때 갑자기 주가 떨어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향후 공매도 세력이 있다는 얘기는 숏 스퀴즈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너무 많지 않은데 너무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오늘 남양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산 종목들은 뭐냐면, 텐센트, 샤오미, 메이투안, 그다음에 CSOP, 항생테크, 이렇게 해서 테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남양 자금이 어제 유입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홍콩 중국 시장 투자 심리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요. 다만 좋은 뉴스들이 나온 게 있죠. 왜냐하면 그 대법원에서 뭐 글로벌 관세 관련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홍콩 거래에서 이제 폰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이제 상장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혼조세를 시작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증시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기대 포인트에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은 그런 시장입니다. 또한 앞서 남양자금의 동향도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죠.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